매장 안에 전자담배 자판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이다 보니 담배를 사려면 자판기에 자신의 신분증을 넣어야 합니다. 성인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네, 제 손에 있는 신분증은 진짜 신분증이 아닌 일반 A4 용지에 복사한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 판독기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판기의 판독기는 가짜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문인식 등 가짜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없고 이제 신분증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형들 거 아니면 부모님 몰래 주민 그거 인증 가져와서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지만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만 받으면 어디든 무인 자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에 몇 대의 담배 자판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없는 거죠. 안에 신고 그 성매형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는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상원입니다. 술집에 앉아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민증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가지고 저한테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넣었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딱 이렇게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많이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정부 24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화면입니다. 생년월일이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취재진이 의뢰해 만든 가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홈 화면 바로가기 기능을 악용해 겉보기엔 정식 앱처럼 구동되는 가짜 신분증 웹페이지를 활용한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렇게 가짜 신분증을 사들여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화면을 만들 때 본인의 사진과 주소는 둔 채 생년월일 숫자만 무작위로 바꾸다 보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 법률 용어로 허무인 명의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실제 신분증이나 캡처 이미지를 도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자신의 신분증의 숫자만 바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물의 신분증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는 유동적인 웹 화면은 형법상 고정된 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그리고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전자정보법 개정안은 2달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법적 무방비 상태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사건 Y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님, 바로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도망을 가려는 10대 손님들과 이를 막아서는 업주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CCTV부터 보시죠. 네, 지금 보면 자, 3명의 남자 손님들이죠. 나가려고 하는 걸 건장한 식당 사장님이 막아서고 절대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몸으로 막고 있고 이 손님들도 건장해요. 이 건장한 손님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비집고 나가면서 이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못 나가게 하다가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했죠. 이 손님 1명 정도 지금 잡혀서 저기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한 걸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오늘 송지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먼저 지금 저희 CCTV 보고 왔습니다. 뭐 사장님하고 손님들하고 다 건장해요. 근데 이 손님들은 지금 10대 학생들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남자 세 손님이 와서 술을 주문했고요. 사장님은 당연하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핸드폰을 딱 꺼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요즘 이거 쓰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패스라든지 정부24라든지 뭐 공인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쓰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여준 신분증 앱이 좀 이상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자체는 완벽했는데요. 네. 사장님이 보기에 앱이 처음 보는 앱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앱이 좀 AI 앱 같은 느낌이어서 사장님이 이게 뭐냐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이 남자들 그럼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있어봐라 라고 잡으려고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신분증 검사를 했던 업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민증 검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저는 정부24 아니면 패스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상한 처음 보는 이름의 앱을 보여줘서 얘네 미성년자구나, 다른 거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냥 다음에 오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잡아놓고 경찰을 부른 거죠. 증거가 없어서 얘네를 잡지 못한다, 훈방 조치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여준 게 정확히 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로 조작을 한 게 이 앱을 조작한 게 아니라 네.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조작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을 하는 우리 주민등록증 모양. 네, 그게 이제 네. 지금 하나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얼굴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QR 코드가 옆에 있고요. 네. 그 아래 바코드가 있는 또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앱들로 사실은 들어가서 모바일 신분증을 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화면을 지금 저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그 앱에 들어가면 저런 모바일 신분증이 딱 화면에 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굴하고 지금 QR코드, 바코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적인 신분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처럼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AI로 조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로 요거를 가짜로 나이를 속여서 만들어냈고 그래서 AI 앱을 딱 켜서 당당하게 딱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 AI로 지금 신분증 위조를 한 건데 정작 이 경찰은 보내줬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음식점 주인이 이거 잘못 주면 음식점이 그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걸려도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일단은 책임이 일단 없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2명은 도망을 갔고요. 1명이 잡혔어요, 경찰에. 네. 그런데 이 학생이 바로 그 위조신분증 앱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위조신분증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순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아마 이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했으면 이 앱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미지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좀 죄질이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하거나 이미 제출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SBS 취재진은 예전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앱 이름까지 바꿔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앱 이름을 아예 정부24로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점점 교묘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가져가가지고 주거나 포토샵을 자기 얼굴을 넣어서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 AI가 있으니까 저같이 정말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제일 큰 문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AI가 가짜 정부 앱까지 만들어준다는 건데, 근데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업체도 온라인상에서 좀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제 뭐 SNS나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제 모바일 신분증, 그다음에 신분증 판매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판매 게시글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의 지금 텔레그램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뭐 사진하고 지금 뭐 이름, 그다음에 이제 뭐 생년월일 이렇게 이제 보내면은 업체가 한 3만 원 정도만 받고 2분 안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시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AI가 사실 그냥 딸깍하면 나오니까 2분 만에 그냥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게 문제냐면 사실 뭐 성인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냥 단계만 거치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신분증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범죄로도 이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업주들이 그 신분증 체크 꼼꼼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위조 신분증이었다고 AI가 만든 거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다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처분도 되고 이제 행정처분상의 영업정지, 과태료도 받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위조하거나 뭐 변조를 한 그런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술을 이제 만약에 판매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점이 증명이 되면 처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AI는 발전하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만큼 이 범죄를 막을 안전장치 시급해 보입니다.